자, 서울에서 한때 성행하던 이른바 갭 투자.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비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 일대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플러스나우에서는 부동산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는 이 갭 투자, 투기 수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갭 투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된 데다가 집값도 많이 오르고 네. 세금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제 서울에서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네.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예. 부동산 자금이나 이 투기 패턴들이 점점 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서 올해 상반기에 이 매매 후에 바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이 갭 투자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계를 해봤더니요. 네. 전국에서 이런 매매 건수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경기도 평택시였습니다. 아. 전체 매매 건의 7,667건 가운데 이 731건이 이런 갭 투자 의심 사례로 분석이 됐는데요. 예. 경기 시흥, 경북 구미, 그리고 충남 아산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표에도 뭐 이렇게 쭉 도시들 이름이 열거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로 돈이 몰리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곳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예. 특정 유형의 주택이 많다는 겁니다. 이 공시지가 1억이 안 되는 이른바 이 꼬마 아파트라는 게 많다는 건데요. 꼬마 아파트. 예, 대부분 주변에 공단, 그러니까 공업단지가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이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공급과 수요가 꾸준하게 이 충분한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이런 이 투자가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런 지역은 뭐 혼자 살거나 아니면 뭐 신혼 아니면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가 많아서 이 집값이 너무 비싸면 오히려 실수요자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 비싼 분양가를 갖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양 사태로 고전을 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또 경기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지역이라서요. 경기가 나빠지면 연동해서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이제 공단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뭐 소형 가구들이 인기 많이 배포돼 있다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시세 차익을 쉽게 보거나 수익이 보장된 지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이런 공단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지역에서는 전세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소형 아파트에 전세 수요가 몰리게 되는데요. 네. 주중에만 회사 근처에서 살고 뭐 주말에 같이 사는 이런 주말 부부도 제법 많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주거리, 그러니까 직장과 이 주거 지역의 거리, 출퇴근 편리성이 가장 중요한 선택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공단에 근접한 주택들을 보면은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90%에 육박하는 이런 곳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특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90%면 집을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주중에만 거주를 하다 보니까 혼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직장이랑 멀지 않은 곳의 집들을 선호하고 그렇죠. 뭐 잠깐 있을 거니까 좀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예.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어떤 또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공시가 1억 원대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혹은 이제 거의 달라붙은 곳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90%니까 그 정도 가격밖에 안 예, 돼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매매가보다 오히려 전세가가 더 비싼 경우도 있는데 예. 이 전형적인 갭 투자, 그러니까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 갭이 작은 이런 갭 투자를 하기에 아주 좋은 이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적은 돈으로 집을 한 채 등기로 자기 이름으로 해놓을 수 있다는 건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공시지가 1억 이하면은 예. 세제 혜택도 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이 굉장히 적은데요. 지난해 70 부동산 대책에서 이 다주택자 이 중과세, 취득세 중과가 도입이 됐죠. 네. 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요. 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을 할 때 8% 그리고 3주택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가격 매매가가 뭐 1억 6천이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요. 공시가를 봤더니 뭐 1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은 취득세율이 1%인 겁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한 176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공시가가 1억을 넘게 된다라고 한다면 1,408만 원. 그러니까 위의 경우에 비해서 8배 정도를 이 취득세를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큰데도 이 공시가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를 하게 됐을 때는 뭐 10채를 사건, 100채를 사건
중과세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표에서 보면은 지금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큰데 예. 사실 이 세제 혜택을 준 건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투기 세력들이 혜택을 보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제 혜택을 준 이유는 이런 지방 소도시의 이 중소 아파트까지 이런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네. 그런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서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 부작용을 어떤 우려해서 만든 이 규제의 조그만 구멍을 네. 찾아가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뾰족한 수가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온 투기 세력이 문제인데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단 지역에 특수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더라도 네. 거래 자체가 안 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급락하는 경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라서 예. 매매에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투기 세력들이 몰리면서 이 지역의 주거 비용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전세가라든가 아니면은 이 매매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네. 올 상반기 이 갭 투자가 가장 많았던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6월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11.27%.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이 3.51%에 비해서 3배 정도 올랐고요. 3배요? 예, 그렇습니다. 전월세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KB 예.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평택은 전세가 지수가 지난 2019년 1월보다 113.5 그리고 네. 시흥은 121.3 정도 올랐습니다. 이 지수가 100이 넘으면 많이 올랐다는 건가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예. 특히 시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이 전세가가 18% 정도 넘게 오르면서 이 전국에서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기록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의 어떤 주거 안정성 침해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거 안정성이라면 집이 없는 건 아니고 그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사고 이제 싶어 하는 매물이 이제 뭐 이른바 많이- 말로 씨가 말랐다 뭐 네, 이런 표현을 그렇습니다.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투기 세력들이 이런 집들을 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 투기 세력들이 더 몰리는 이런 현상이 연속되고 계속 있는 것 반복이 되고 같은데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법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곳에까지 1억 원 이하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까지 규제를 확대하게 되면 이 네. 부동산 시장이 냉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이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1억 이하 아파트까지 다 차단하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 실수요자분들에 대한 피해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까지는 차단하기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자, 오늘은 비수도권, 지방 중소도시로 확산되고 있다는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갭 투자, 투기 위험성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재택 플러스였습니다.